자, 그러면 연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어, 또 차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연구라는 이런 그 용어들은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이에요.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링거는 연구란 무엇이냐? 과학적 연구란 자연현상에 관하여 가설적 전제를 세우고 체계적이고 통제된 그리고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연구다. 예, 어렵죠.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 조사 방법론이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연구 방법론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놓으면 정말 유용한, 네, 반드시 대학원에 가서는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학부에서 안 하면. 그래서 학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공부하면 너무 쉽고 재밌고 유용한 학문이 바로 이 연구 방법론입니다. 자, 커링거가 한 얘기가 뭐냐면 과학적 연구는 물론 그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연현상이면 자연과학이고 사회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 사회과학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커링거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과학하면은 자연과학을 사회과학을 얘기하는 거는 잘 쉽게 우리가 그렇게 쓰진 않아요. 보통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을 많이 얘기해요. 우주가 어떻고 뭐 자연현상이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하는 걸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연현상들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회과학도 과학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가설적 전제를 세운 가설이라는 게 뭐죠? 하이포테시스 가설은 자,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가설을 내세우는 미리 한번 해답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해답은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가설을 우리가 세우는 거죠. 미리 해답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를 가설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실증이라고 해요. 실제로 조사해서 그 자연현상 또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맞는지 틀린지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비판적인 연구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과학이나 이론 또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새롭게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커링거는 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디라는 학자는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남들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는 이런 걸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 해결책이 정말 타당한가? 또는 인간의 무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이 연구다. 자, 인간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구별되는 그 인간의 아주 만물의 영장, 이런 말이 있듯이 인간은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어요. 하지만 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죠. 그걸 연구를 통해서 제거하자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연구다. 이미 해결됐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해결책이 타당한가를 확인하는 것, 또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이게 방법, 이거를 연구. 이렇게 리디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드류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문제 해답을 얻어내려는 방법이다. 간단한 설명인데 이게 이것도 좋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체계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연구다. 이렇게 드류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지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 어떤 문제, 그러니까 자연현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사회현상, 사회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하자는 게 바로 연구라는 거죠. 해답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인간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하루에도 아무튼 어마어마한 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치유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몸속에도 많은 세균, 병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병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문제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굳이 우리가 노력해서 해답을 찾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이거는
자연현상이 되겠죠. 자연현상. 근데 이게 또 우리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면 사회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은요,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굉장히 파장이 큰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듯이 사회 문제들이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죠. 어른보다도. 자, 이걸 그냥 이것도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2세들 다음에 이제 그런 흡연하던 사람들이 뭐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들한테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런 흡연을 오래 했던 사람이 다음에 나이 먹고 늙으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병들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거와 페치너는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합리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연구의 목적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쌓으려는 데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연구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그거는 연구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과학적인 방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단계적이고 그런 과학에만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구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 따라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쌓기 위해서 자연현상 또는 사회현상, 자연현상은 자연과학, 사회현상은 사회과학이죠. 체계적이고 통제된 그리고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을 연구라고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 자연과학이 연구하기가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연과학은 이 자연현상들은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또 일정한 반복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우리 인과관계라고 causal relation이라고 인과관계가 있는데 원인이 제공이 되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현상은 자연현상하고 다른 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질서가 있거나 반복되지가 않아요.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역사가 반복이 됩니까?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로 가고 고려시대로 가고 그거는 반복이 아니죠. 근데 길게 보니까
어떤 그 팬데믹이라고 할까, 유행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또 나타나고, 이런 이제 어떤 사회 그 계급이나 구조나 이런 게 아니고 사회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반복이 가끔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 현상은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짧은 기간, 일정한 기간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회 현상은 뭘로 우리가 찾아냅니까? 확률로 찾아냅니다. 확률. 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이냐? 100%면 정확한 거고, 90%, 80%, 70%, 60%, 50%만 돼도, 절반만 맞춰도 대단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에서 하는 연구 방법, 아까 얘기했던 인과관계 또는 반복, 질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고 반복이 되고 질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연구 방법론이에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에서 가져와서 쉽게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방법론, 조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의 방법을 가지고 쉽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 실증적이고 또 정량적이고, 그러니까 양적 연구가 되겠죠. 양적. 이것도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로 해서 쉽게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을 사회조사 방법론, 사회조사 분석론, 연구 방법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응용연구와 기초연구가 있어요. 응용연구는 applied research라고 하는데, 어떤 조직체나 개인이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해답을 찾기 위한 문제지향적인 연구, 이게 응용연구예요. 응용연구.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리조트란 어떤 것일까? 또 어떻게 하면 이용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까?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해답을 찾기 위한 문제지향적 연구, 응용연구예요. 문제지향적 연구예요. 기초연구는 뭐냐면 연구자나 어떤 조직의 호기심에 의해서 또는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지 않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구가 기초연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연구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기초연구예요.
한국인의 정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자, 응용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리조트는 어떤 것일까? 근데 기초연구는 한국인의 정서는 어떤가예요. 한국인의 정서는 어떤가 과연. 한국인의 정서가 어떤가를 알아야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리조트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용자는 어떠한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는가. 이게 기초연구예요. 이용자들이 어떤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불만족한가. 여기에서 응용연구는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에게 더욱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러니까 이용객이 서비스를 어떤 게 만족하고 어떻게 불만족한가를 알아야지 그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